지금부터는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는 우리가 특별히 이거를 그림으로 이 확률 분포를 별도로 연속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이 확률 분포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 probability density 밀도 density function 그래서 연속 확률 밀도 함수로 이 연속 확률 분포를 표현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연속 확률 분포를 연속 확률 변수의 PDF다. 이렇게 PDF라는 용어로 써서 설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확률 밀도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1절에서 본 것처럼 x가 있으면 x가 이제 특정 값이 아니라 구간이죠. 구간 1, 구간 2, 그래서 구간 n까지. 이때 p, 그래서 p1, p2, p3. 근데 이 구간이 몇 개예요? 무한히 많아요. 무한히 많을 수도 있어요. 구간이 뭐 몇 개, 한 두 개, 세 개, 다섯 개도 할 수도 있지만 무한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럴 때 이걸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구간과 확률과의 관계를 함수로서 표현할 수 있어요. 함수, 수학적인 함수 표시로. 이럴 때 우리가 이거를 p, d, f라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변수 x의 pdf는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pdf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률 밀도라고 해요. 여기서는 확률 밀도. 그리고 이것이 변수 x에 대해서 함수적인 표시로 돼서 확률 밀도 함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확률 밀도와 확률 밀도 함수라는 용어는 연속 확률 변수에 적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7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의 가운데 그것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 원반 이거 돌리는 거 했죠. 그래서 이 원반 돌려서 화살표가 나타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했고, 그래서 이거 0부터 12까지죠? 그럼 x는 0부터 1 사이, 1부터 2 사이 이런 구간을 줘서 11부터 12 사이 이렇게 구간을 준다면 여기 확률 px는 어때요? 다 12분의 1이죠. 구간별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교재 지금 보면은 180쪽에 보면 그 지금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x는 지금 나는 여기 구간을 0부터 12로 나눴지만 사실은 0부터 12 사이 어떤 눈금에 위치할지도 몰라요. 이게 바늘이 화살표가 연속적인 수란 말이에요. 연속적인 수 그냥 실수예요. 실수. 정수가 아니고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x값이 정수지만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실수, 리얼 넘버란 말이에요. 실수, 리얼 넘버. 그럼 확률은 어때요? 이게 fx 이렇게 함수로 표시할 수 있죠. 12분의 1. 요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까지 12까지 요 12, 눈금 12까지 해서 요게 1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x 값은 0부터 12까지의 범위에 있고 이럴 때 확률 밀도 함수 PDF는 12분의 1이다. 이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고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거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학적인 함수식에 의한 확률 밀도 함수도고 이건 확률 밀도 그림이에요. 확률 밀도 그림. 확률 밀도 함수의 그림입니다. 그래프입니다. 예.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도 역시 fx도 각 점에서의 확률은 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거는 x는 0부터 12까지 서메이션 하면 얼마예요? 이거는 1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요게 10이죠? x축이. 이 높이가 12분의 1이죠? 그러면 결국 이 확률 밀도 함수를 합하면 그 결과가 뭐냐? 요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요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면적이니까 0부터 12까지 그러니까 10이죠. 12 빼기 0 곱하기 12분의 1. 12 빼기 1은 왜? 여기 10이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0까지. 그럼 12 빼기 0에서 곱하기 12분의 1 하니까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just로 정확하게 1로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요 fx 값은 하여튼 요 사이에는 무조건 fx는 이것도 만족해야 돼요.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아야 되죠. 예, 확률 조건 이 두 개를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거 이렇게 특정 값에 대해서는 확률은 제로예요. 자, 우리가 fx에서 어떤 x1 값 딱 같다 그러면 이건 0이에요. 무조건. 어떤 특정 값에서 확률은 없어요. 연속 확률 밀도 함수에서. 그래서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f의 x가 어떤 x1보다 작은 확률 이건 구할 수 있어요. 이걸 기본으로 합니다. 요거를 그래서 요런 것들은 다 제로예요. 근데 이렇게 구간에 대한 확률은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속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률 밀도 함수 fx에 대해서 B급치 넓이가 바로 모든 가능한 확률의 합이라 이거죠. 이 부분. 그래서 fx를 0부터 12까지 이 범위 안에서 면적을 구해보면 그 값은 정확하게 1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확률 밀도 함수로 균일 분포가 있어요. 일양 분포다, 하나의 모양이다. 그래서 일양 분포다 또는 그 분포의 확률 값이 똑같다. 그래서 똑같다, 균일하다. 근데 영어로 보면 유니폼이에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모든 x가 있는데 그 x의 발생 확률이 다 같은 이런 분포. 그래서 이 균일 분포는 사실 이산 확률 변수의 경우도 이 균일 분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산 확률. 우리 눈금 주사위 던지기 할 때 주사위가 나오면 샘플 스페이스가 뭐예요? 1, 2, 3, 4, 5, 6이죠. 그 샘플 스페이스 전체를 우리가 확률 변수로 나타낸다면 1부터 x가 있을 때 1, 2, 3, 4, 5, 6 한다면 우리 px는 어떻게 돼요? p는 다 6분의 1이죠. 이 발생할 확률이 다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6분의 1입니다. 이것은 이산 확률 변수의 균일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똑같은 균일 분포가 있습니다. 이름만 같아요. 분포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어떤 x가 있는데 이게 a와 b 사이의 값이 아까는 0하고 0부터 12까지였죠. 근데 이게 a부터 b까지 어떤 값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높이는 얼마가 되느냐? 이거는요, b-a 곱하기 높이 h가 했을 때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h 값이 요게 b-a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 값이 바로 뭐예요? 요 값이 아까 12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x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가 a부터 b까지 범위의 어떤 변수일 때 그 확률 밀도 함수는
b-a분의 1이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건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 이걸 확률 밀도 함수로 하면 fx는 b-a분의 1이다. 단 x는 a와 b 사이의 어떤 값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이게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수식에 의한 표현이에요. 이건 그림에 의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연속 확률 밀도 함수로서 균일 분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 밀도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fx는 아까도 봤지만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됐고요. 또 fx가 특정 값일 때 이건 다 제로예요. 무조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x가 어떤 특정 값에 대한 확률이 얼마냐 물어보면 0이라 이거예요. 너무너무 작아요. 값이. 그래서 0으로 그냥 처리해 버립니다. 이러한 것도 조건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속 확률 밀도 함수를 얘기할 때는 특정 구간 이렇게 A에서 B까지의 확률은 얼마냐 그러면 이거 FB 이게 큐무노티브 이제 누적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구해요. 이렇게 해서 아까 이런 확률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는 거. 그러면 전체 요만큼 넓이에서 요만큼을 뺀 나머지 요게죠. 바로 요게 요까지가 FB고 요게 FA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A, B예요. 요게 X라면. 그러면 요거 요 넓이는 바로 요거죠. 요거. 요 넓이는 이 전체 넓이에서 B까지의 넓이에서 A까지의 넓이를 빼준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어요. 뭐 표준 편차 분산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시그마 교를 쓰지만 우리가 연속 확률 밀도 함수의 경우는 인티그럴 적분식이죠. 이 적분에 나오는 이 인티그럴 해서 이거 서메이션으로 해서 우리가 처리합니다. 그래서 요 연속 확률 이산 확률 변수의 시그마에 해당하는 것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인티그럴로 해서 a부터 b까지 이렇게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와 그 밀도 함수 요거를 곱해서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해서 이렇게 적분으로 처리하는 게 바로 연속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 됩니다. 그리고 분산도 이렇게 똑같이 적분으로 표시해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x제곱에 대해서 fx를 해가지고 인티그럴 ab 이게 바로 요거예요. x제곱에 대한 기대값이다. 요게 이 부분이 바로 그리고 m제곱은 요거죠. 요거 그냥 바로 요거.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쉬운 게 표시표차가 되고요. 자,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제5장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로는 그 x의 값이 정수인 그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정수가 아닌 실수의 값을 갖는 것들을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했고 이런 확률 변수들은 각각에 대해서 기대값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결합 확률 분포가 있는데 그건 지금 안 했죠. 근데 이 변수가 x, y가 두 개가 있을 때 이 변수 두 개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분산과 상관계수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의 경우 그 x와 y에 대한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번 장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